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창공을 사정없이 강탈하고 휘젓고 다녀도 태평세월을 누리는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코도 막힙니다. 대한민국 국방 경제 치안이 어쩌다가 이렇게 무너졌는지 여야 정치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니 탓, 내 탓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야 정치권 인정사정 볼 거 없이 혼수 상태로 깨부시겠습니다. 큐! 자, 오늘 또 우리 시사평론가 강종태 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가 출발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강종태 시사평론가님 2023년 좋은 꿈을 꾸셨습니까? 예. 네, 박종환 위원장님도 올 한 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강종태 시사평론가 2023년에는 좋은 우리 오피니언 리더로서 지역에 좋은 정치인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첫 섹션 전북권의 정치권 기상도 2023년 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도 되고 시사평론가가 바라보는 2023년 전북 정치권과 익산의 정치권 풍향계 어떻게 보십니까? 예, 2023년도 네,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전라북도도 180만 도민과 함께 껑충껑충 뛸 준비를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월 3일 날 전주 라한 호텔에서 전북 상공 회의소 협의회가 주최한 2023년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네. 여기 이제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윤방섭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전북 도당위원장 정운천 위원장님, 그리고 서거석 전북 교육감, 국주영은 전북 도 의장을 비롯한 400여 명의 정관계, 사회, 기업 인사들이 참석해서 새로운 전북, 발전하는 전북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자는 다짐 결의대회도 함께 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전북 정치권을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2023년에 그 정치 풍향계가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조목조목 좀 세세하게 총평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 총평 전에 전라북도는 좀 쾌거다운 쾌거들이 좀 몇 개 있었습니다. 네. 김관영 전북도지사호가 출발을 하면서 새롭게 내세운 게 세일즈 외교였어요. 네. 특별히 그 미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상당한 그 세일즈 외교에 중점을 뒀는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우리 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오랜만에 그 협치를 하셨어요. 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호는 아직 협치를 못하고 있는데 전북에서 협치를 잘 하셔가지고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쾌거죠. 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염원 수건 사업이죠. 새만금 사업법이 개정이 됐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막 강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 예산이 전북의 전라북도에 국회의원이 10명이 있습니다. 네. 무소속 이영호 의원 1명, 나머지는 이제 다 더불어민주당이고요. 그 다음에 정운천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 아니겠습니까?
전북 국가 예산이 9조 원 시대를 힘차게 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또 열심히 하셨고 전라북도를 리더하고 있는 우리 김관영 네. 도지사께서 힘차게 일을 하신 보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 때 전북 도민들이 김관영 현 지금 지사님들을 많이 지금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당선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김관영 그 도지사가 지금 한 6, 7개월 지금 이렇게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우리도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요즘 보면은 김관영 지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이것도 아니고 그런 도정을 한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전북 특별자치도를 했다고 지금 축하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새만금이 지금 30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30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새만금을 아직도 미완성으로 좀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도 지금 미완성으로 남아 있고 매립공사도 지금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매립공사를. 그래서 이 김관영 지사가 과연 지난 국회의원 시절에 새만금 경제를 살리고 전라북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야심차게 한 것이 새만금 카지노 유치란 말이에요. 카지노 유치인데 김관영 의원 시절에 45명인가를 입법 발의까지 했어요. 맞습니다. 했는데 이 양반이 도지사 되고 나서는 카지노 얘기는 도민들이 원치 않으면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마리 또 물러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추진력이 강한 그 추진력이 없으면은 이거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 새만금 떡져놓고 싫어 보는 거에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23년도 2년 차를 이제 접어들잖아요. 네.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그 새만금 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북이 또 세계가 지금 정치 위기 속에 있는데도 FDI 외국인 직접 투자의 역대 최고치를 올렸습니다. 네. 작년에 19억 달러를 유치를 해서 전국에서 4위를 냈어요. 이 전국 4위는 전북으로 말하자면 우리 전라북도로 말하자면 전년대보다 25배 증가한 겁니다. 네. 이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관영 도지사의 미국, 일본을 직접 다니면서 세일즈 외교의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대 실적을 달성해서 투자, 고용 쪽에 굉장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도자는 소수의 그 의견이 반대를 하더라도 경제성이 있고 지역 발전이 된다면은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 새만금 카지노는 지금 강원도 정선에서 새만금 카지노로 인해서 강원도를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에 일본에서 국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일본에서 카지노를 2-3개를 지금 유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김관영 지사가 카지노에 대해서는 애착을 현역 시절에 많이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국가, 전북, 특히 전북 경제를 살리는데 카지노가 절대적이에요. 관광객 유치도 되고 전라북도 도수익도 되고 일자리도 생기고 카지노 유치에 대해서 팔을 걷어붙였으면 좋겠다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전북권의 이제 도를 얘기했으니까 우리 익산시로 한번 넘어갑시다. 익산시도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네. 곧 있으면 이제 2024년 4월달에 있을 제 22대 네. 총선 준비로 많은 주자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인 4월달에 그렇죠. 치러지는 22대 총선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국회의장이신
김진표 의장. 의장님께서 네. 소선거구제를 이제 떨쳐버리고 중대선거구제의 개편에 대해서 강력히 시사를 하면서 상당한 그 2024년 4월달에 22대 총선에 대해서 기초가 조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익산시를 위해서 일을 하겠노라. 지금 부철주야. 그러니까 2024년에 국회의원에 지금 출마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자들이 주자들, 그 주자들 네. 갑을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면은 네. 현역들이죠. 그렇죠. 한병도 의원, 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입니다. 열심히 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갑 지역의 김수웅 의원, 그 다음에 갑 지역에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굉장히 열심히 달렸던 우리 고상진, 이춘석 의원도 있잖아요. 예, 고상진, 예,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이춘석 변호사죠. 예. 전 국회 사무총장도 하고 삼선 국회의원이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익산 경찰서장을 역임했죠. 우리 김성중. 그렇죠. 김성중. 지금 포럼 대표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포럼인가요? 예.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봉사도 무료로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보니까 또 젊은 친구도 있더만. 그 이희성이라고. 이희성 그 젊은 친구도 행사장에서 인사하고 그냥 명함 돌리고 다니더라고요. 명함 돌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전정희 전 국회의원. 그렇죠. 예. 익산에서 이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조시문 중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우리 사사원 의원까지 있어요. 예. 조배숙 전 의원. 그렇죠. 조배숙 의원. 근데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셨나요? 예.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에 지난번에 도지사로 출마했지 않습니까? 네, 도지사 출마했는데 하여간 국민의힘으로 가셔서 무슨 역량을 무슨 자리로 가실지 28만 익산 시민들이 많이 이제 고대를 하고 있습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금 현재 대변인 계속 하고 계십니까? 그 선거 때 윤석열 선거 때 그 대변인을 전북 대변인을 맡았는데 이제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네, 선거가 끝났고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은 뭐 계획이 없으십니까? 나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후배들이 있으면은 서포트 해주고,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잘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에도 김경환 위원장이 있어요. 국민의힘 갑 위원장 김경환 위원장님,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을 위원장 임석삼 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지금 불철주야 나름대로 표밭을 좀 일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선거구제가 획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나름대로의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인데 제 의견인데 만약에 선거구가 이렇게 중대 선거구로 만약에 바뀌어진다면은 익산하고 군산하고 같이 합쳐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된다면 뭐 3명 정도는 되겠지 이제. 그렇죠. 차라리 나는 익산하고 군산하고 합쳐져서 한 3명 정도를 뽑는다면은 더 이렇게 지역적인 그 뭐라고 할까 독점 민주당의 독점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당선이 될 수 있지 않냐 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그렇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정치권의 굉장한 그 기상도인데요. 이건 리서치 조사를 한 결과인데 전북 현역 국회의원 교체론이 굉장히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최근 호남권 여론조사에서 68.5%가 지금의 현역 국회의원을 새 인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지금 현역 교체론이 강하게 불고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현재의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재신임도는 20% 네. 정도의 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그렇고 예. 우리 익산시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 익산시의 정치권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익산시는 최초로 네. 정원율 시장이 3선에 성공하신 뒤로 새로운 공약 속에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신년 할애를 마쳤고요. 지난 3일에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정원율 시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지난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익산시는 1,600억 원대의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국가 예산 역대 최고액인 9,708억 원이라는 큰 액수의 그 예산을 확보를 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과 김수홍 의원도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익산시청은 전국 최초로 또 청년시청을 개청을 했습니다. 다이로움 택시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요. 수많은 성과들을 짧은 기간에 많이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우리 강종태 시사평론가님은 상당히 우리 정은율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대로 팩트만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예, 성과를. 근데 시민들이 볼 때는 예. 시민들이 볼 때는 이제 정은율 시장이 지금 3선 아닙니까? 3선인데 상당히 시민들이 피로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3선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은 이제 피로감이 있어요. 그래서 정은율 시장이 이 3선을 고지를 참 무난히 잘 넘겨서 좋은 결과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 여기서 선거법으로 요새 정말 시끄러워요 요새. 그래서 이 선거법 문제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선거법은 무난히 통과되리라 믿고요. 지금 현재 택시를 타보면은 택시비가 기본료가 3,300원. 아니 뭐 시사평론가가 무슨 뭐 판사요? 무난히 뭐 통과된다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익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 우리 시정을 위해서 28만 익산 시민의 행복 복지를 위해서 정은율 시장이 3선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섹션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우리 시사평론가가 바라보는 2023년 국민의힘 민주당 요동치는 이 정치 풍향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통틀어서 협치의 한 해가 되지 않으면은 다 망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치. 예. 그래서 가장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청와대를 이제 버렸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용산시대를 새롭게 열었는데 용산시대 여러분 까지는 참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야당의 인사라든지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네. 제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대통령부터 협치를 해야 한다. 협치를 함으로써 정말 이 나라의 앞으로의 발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안보가 지금 뚫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여당은 3월 8일 그렇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시다시피 전 대표인 이준석 당 대표가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서
중도에 하차를 해서 비상대책위가 가동이 됐습니다. 사실 비상대책위 과정 속에서도 원만치가 않았어요. 과연 이게 비상대책위의 최고위원들의 어떤 아웃되는 장면들을 국민들이 다 네, 요점을 예. 네. 그래서 전당대회를 이슈로 뽑을 수 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4주 정도, 3주 좀 지나면 이제 구정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구정 전후로 해서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트가 최정점으로 네. 치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자, 합니다. 다음 주에 1월 10일 날 이재명 네. 당대표가 검찰 소환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1월 10일 날 포토라인에 쓸 것인가? 예. 지난번에 한번 저거 한번 내기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강중태 시사평론가는 포토라인에 쓴다. 정정당당한. 저는 포토라인을 안 쓰고 지하 통로로 해서 들어갈 것이다. 예. 그렇게 내기를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 내기에서 지는 사람이 밥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 방금 3월 8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방금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저도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당원으로서 지금 이제 이렇게 언론이나 보면은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렇게 그렇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나경원 그 전 의원이 예. 국민의힘에서 당원들로부터는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만 이 방송을 하기 전에도 방금 우리가 지금 뉴스를 지금 보고 지금 왔지 않습니까? 예. 나경원 그 전 의원은 지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있는데 이제 이게 뭐라고 할까 교통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교통 정리에 과연 나경원 의원이 거기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나갈 것인가 저는 나경원 의원은 아마 안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나는 식물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조선일보와 인터뷰가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국민의힘의 3월 8일 당대표는 총선을 이끌 수 있는 인물, 그 다음에 지지율이 높은 인물이 돼야 된다. 자. 지지율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관건은 지지율인데 뉴시스 언론사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경원 전 의원이 3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안철수 20%, 김기현 15.2%, 유승민 전 의원이 6.9% 이렇게 나가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은 100%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100% 당원이 아니고 국민 여론조사까지 했을 때는 이 유승민 후보가 월등하게 1등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역선택이었기 때문이죠. 민주당에서 역선택을 한 거. 하지만 이 결선 투표와 100% 당원으로 결정이 되면서부터 나경원으로 확고부동하게 1등이 됐어요. 하지만 이분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기후대사하고 그 장관급 뭐 부위원장을 하나 맡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談判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임명직을 정무직을 놓고 저는 당대표에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시사평론가로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유승민 이 전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일주 전에 거의 13%대였는데 이번에 여론조사가 6.9% 나왔어요. 그러니까 6%가 아웃이 된 거예요. 계속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승민 전 의원이 그냥 이번에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아시다시피 대선에서 경선에서 아웃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경기도지사에서 또 경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까지 실패하면은 아마 정치적으로 아마 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를 마지막에 안 할 것이다. 아. 저는 이렇게 평을 내립니다. 그 점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 지금 여기서 국민의힘의 이번에 당 대표의 그 뭐라 할까 그 포인트는 예. 누가 윤심을 업고 가냐 그 하나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렇죠. 안철수하고 유승민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예요. 안철수 의원이 과연 1등을 못 얻더라도 2등을 하면 1등에서 결선투표, 예. 50% 이상을 못 얻으면 결선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결선 투표에서 또 그 다른 후보들이 누구를 또 지지하나. 그 전에 김대중, 이철승, 김영삼 이렇게 세 사람이 대결해서 나중에 이철승 씨가 김대중 씨를 밀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때 대통령 선거로 나간 그 예. 예전에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좀 그런 수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를 한번 지켜봅시다. 자, 세 번째 섹션 들어갑니다. 세 번째 섹션은 요즘에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중앙정치권의 중대선거구 선거법 개정. 예. 이 지금 연기가 지금 모락모락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대선거구 선거법 개정 어떻게 보십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면서 이게 지금 이슈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그 국회의장님께서도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걸 또 역설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핫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당 독주가 늘 상식이 돼버린 이 소선거구제 한 명씩 뽑는 거는 20여 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계속 선거구제를 개편을 해야 된다 주장만 해왔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북은 예전부터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강조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이 전북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온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정치 원로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거제도 개편을 역설을 하고 있어요. 네. 육선 출신이면서 국회의장을 지내신 문희상 상임고문님, 그다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적극적인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선거법이 어떤 선거법이 됐든 간에 예. 장단점은 다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정치권에서 다음 선거만 의식하고 거기에 유불리를 따져서 이 선거법 개정을 국민들의 시각에 볼 때 잘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당 정치가 예. 오늘날 21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라고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지금 싸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정치권에 이 선거법을 맡기지 말고 정치학자들이나 사회단체,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런 그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참여해서 위원으로 예. 참여를 했어요. 이 정치권에 맡기면은 안 돼요. 그리고 시간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북권에도 11대인가 국회의원 때 그때 우리 이일이 익산이 국회의원이 금메달, 은메달 두 사람을 뽑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평민당인가 뭐 김득수 예. 의원이 되고 예. 민정당의 조남주 의원이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중대선거구를 하면은 어느 당이 독식을 할 수가 없어요. 제2당, 제3당도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 그 성향이 동서로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죠. 동서로 예. 서쪽은 완전히 그냥 파란색이고 예. 동쪽은 또 완전히 또 빨간색이고 그렇죠. 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지금 그 한이 맺힌데 여기서 동서로 나눠지고 또 세대 간 갈등도 있고 남녀로 나눠지고
이래서 이게 국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보수 정당의 불모지잖아요, 이거요. 호남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중대선거구 개편을 굉장히 절실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의원들이 지금 찬성하고 있어요. 예, 근데 속내일을 밝히지 못하고 네. 있고 국민의힘 전북도당 역시 현행 소선거 구제를 개혁해야 전북에서 후보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 정당의 무덤이나 다름없는 전북에서 10년 이상 정치를 해온 분들은 그걸 절실히 다 느끼고 있어요. 근데 지역 타파와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호남에서의 보수 정당의, 그다음에 영남에서 진보 정당의 활동 기반이 반드시 이번에 마련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21대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손익분기점에서 머리가 좀 복잡할 거예요. 다만 선거구제 또 이제 문제가 뭐냐? 지금 선거구제 획정 시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채 100일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국회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 점이 굉장히 좀 내가 볼 때 쉽지 않은 기간이지 않냐. 그리고 결국 선거제도 개혁이 그 첫 발을 떼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 당사자들인 현역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내려놓기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만이 선행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번 21대 국회의원들이 거의 4년이 이제 다 3년 지났지 않습니까? 다 예. 지났는데 21대 국회가 뭐 국민들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이번에 선거법 개정 이거 하나만 잘한다면은 맞습니다. 21대 국회가 보완이 업적을 남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된 이 선거법 개정을 여야 그 이익 계산 따지지 말고 최소한도 50년을 100년은 못 보더라도 50년을 보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거법 21대 국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전라북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완주, 진안, 무주장수, 임순남, 임실, 순창, 남원, 김제, 부안, 정읍고창, 익산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새롭게 통폐합을 된다든지 해서 제가 볼 때는 각종 선거 시나리오가 내가 볼 때는 새롭게 나오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중대선거구도 우리 박종환 TV 방송 시사 전망대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마지막 섹션 들어갑니다. 지금 북한의 무인기가 예, 우리 서울 상공까지 지금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우리 시사 전망대 말씀 맞다나 지금 예. 우리 대한민국 하늘을 지금 강탈했습니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 대한민국 하늘을 강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타라는 말이 맞습니다.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2m 된다고 그래요, 무인기가. 이게 이제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용산이죠. 네. 근처까지 이렇게 잠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5천만 국민들은 그냥 허허실실하고 이런 강탈을 당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방공 교육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거의 매일 방공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방공을 국시 제1로 삼고 예, 그 혁명 공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보면은 너무나 방공에 무뎌 있는가 있지 않나. 그 학교 다닐 때부터 방공 의식이 좀 없어요. 네, 네, 교육이. 그냥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라고 합니까? 거기가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해도 그냥 쏘는갑다. 너무나 무뎌 있는 우리나라의 방공 교육에 대해서 꼬집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왔다 가니까 여야 정치인들도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 살기가 지금 당대표를 비롯해서 자기 지금 목구멍에 칼이 들어오니까 총알이 들어오니까 자기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나 답답한지 한숨만 쉬고 있을 거예요. 자, 예. 자, 제가 이번에 그 북한의 무인기를 우리 상공을 침공하는 걸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가 지금 한 7개월 정도 됐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탓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휴전선에 있는 그 초소도 다 없앴어요. 문재인 정부 때. 예? 이제 평화를 외치고 다녔으니까. 평화라는 것은 상대방이 평화의 의지가 있을 때 평화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힘이 있을 때 평화를 협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이 안보교육이나 방공이나 휴전선의 비무장지대나 완전히 북한의 입장에서 다 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에서 이렇게 침범하고 하늘을 강탈하고 이런 난리가 났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이 없냐 그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국방부 장관이 됐든 그 애야 부대 그 감독 그 부대가 됐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아니 이게 이번에 이제 국방 이 문제 가지고 북한 무인기 갖고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책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그 시사평론가가 말한 대로 협치를 야당하고 협치도 해야겠지만은 이 책임질 사람들은 강력하게 책임을 져줘야 해요. 그렇죠. 이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보면은 서인과 남인으로 나눠가지고 당파 싸움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200년이 지난 지금은 서인과 남인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양극화의 끝을 보고 있는 2023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양극화의 심각한 상태가 벗어나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민심은 없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300명의 국회의원도 부족해서 400명으로 뭐 국회의원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얼빠진 생각들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 버리시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 셋째도 안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이 이념 정치로 남북이 갈라져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휴전인데도 정치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 2024년 4월 국회 총선 선거에서는 이 정신 나간 핫바지 정치인들을 퇴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